반갑습니다. 초록배낭 한상범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우리 근대사 같은 경우는 사건별로 쭉 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전개 과정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반드시 결과까지 이렇게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놓으시고 책을 보실 때도 배경 또는 원인, 전개 또는 과정, 그리고 결과까지 집중해서 이제 살펴보시는 습관을 들여놓으시면 근대사 이게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오늘 1882년 이모년에 군인들이 난리를 일으켰다 해서 이모군란이라고 하는데 그 이모군란 사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강좌에서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조선 정부가 우정국이라고도 하죠. 우체국도 만들고 전한국, 방문국 뭐 이런 근대 문물들이 쭉쭉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신식 군대인 별기군도 있었다는 겁니다. 별기군이 창설되면서 우리 조선은 옛부터 있어 왔던 구식 군인들과 요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별기군, 신식 군대, 이게 군대 체제가 두 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조선 정부가 민씨 정권으로 대표되는 이 정부 측에서 별기군한테는 엄청 대우가 좋고 우리 구식 군인들한테는 차별을 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모군란의 배경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핵심은 구식 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가장 큽니다. 그러면 이 구식 군인들이 어떤 차별을 받았는고 하니 가장 대표적인 예가요. 우리 구식 군인들이 13개월 동안 월급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13개월이면 1년이 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월급을 주는 관청이라고 해야 되나? 선해청이라는 관청이 있어요. 이 선해청이라는 관청에서 구식 군인들한테 월급을 지급해야 되는데 선해청에서 월급을 13개월 동안 안 준 거죠. 그래서 군인들이 이제 화가 나니까 따지러 찾아간 겁니다. 선해청으로. 이 당시에 선해청의 관리가 민교모라는 인물인데 이제 민씨 일가죠. 명성황후 민씨 일가인데 이 민교모라고 하는 선해청 관리가 월급을 안 준 겁니다. 그래서 따진 거죠. 따지니까 쌀을 한 가마씩 이렇게 지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우리 구식 군인들이 집에 가서 쌀 포대를 열어보니 쌀만 있는 게 아니고 모래, 흙, 겨 이런 것들이 잔뜩 섞여 있어요. 이거 화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군인들이 봉기를 일으킨 게 이모군란입니다. 배경은 구식 군인들의 차별 대우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럼 전개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선해청으로 쫓아갔겠죠. 따지러. 그러면서 선해청에 기습 공격을 해서 민교모를 비롯해서 이제 관리들을 쫙 몰아내고 죽이고 이제 뭘 하냐면 선해청에 있는 그 쌀 창고에 있는 쌀들을 이제 나눠 가지면 끝날 것도 같은데 화가 안 풀렸다는 겁니다. 우리 군인들이. 자, 이 구식 군인들이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고 별기군에 비해서 차별 대우를 받는 이유는 민씨 정권, 명성황후 민씨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명성황후 민씨를 죽이기 위해서 궁궐로 난입을 하고자 했던 게 군인들입니다. 구식 군인들. 가는 와중에 별기군 막사가 있어요. 별기군 막사도 불을 지르면서 일본인 교관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궁궐로 가는 길에 일본 공사관이 보인다는 겁니다. 일본 공사관도 당연히 내버려 둘 수가 없죠. 지금 화가 난 구식 군인들이. 왜 그런 거 아니? 강화도 조약 이후로 일본 상인들이 우리 국내에 들어오면서 우리 농민들을 비롯해서 민중들의 삶이 계속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이 와중에 우리 구식 군인들이 일본 공사관 쪽으로 지나가는 길에 일본 공사관을 이제 습격을 해버리고 그리고 궁궐로 들어간 겁니다. 민씨 찾으러. 근데 이제 민씨는 이 사태를 보고 바로 이제 도망을 하는 거죠. 자신의 고향이었던 이제 장원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 구식 군인들은요 궁궐에 들어와서 민씨를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논의하는 끝에 흥선대원군을 찾아가요. 흥선대원군은 사실 강화도 조약 전에 10년간 집권했다가 아들이었던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기 시작하면서 밀려났지 않습니까? 정계에서. 그래서 흥선대원군에게 우리들을 이끌어 달라 하면서 구식 군인들이 이제 흥선대원군을 이제 다시 궁궐로 모셔온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상 조금 중요한 부분이죠.
정계에서 밀려났던 흥선대원군이 다시 한번 재집권을 하게 되는 계기가 이모군란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런데 도망갔던 명성황후 민씨가 이 구식군인들의 폭동 또는 이 봉기를 중국 청나라한테 알려요. 청나라한테 알리면서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청나라 군인들에 의해서 구식군인들의 이 봉기, 이모군란은 완전히 진압이 돼버려요. 그리고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는 이 이모군란의 책임자로, 주모자로서 청나라가 자기네 나라로 압송해 가버립니다. 흥선대원군이 납치, 압송당했던 게 이모군란 때죠. 군인들의 봉기가 진압당하면서 도망갔던 명성황후 민씨는 다시 궁궐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권력을 잡습니다. 재집권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아주 간략하게 이모군란의 전개 과정을 말씀드린 건데, 처음에 이제 선해청을 공격해서 이제 일본 공사관 그리고 궁궐로 난입을 한 거죠. 명성황후 민씨는 도망을 가고, 그러면서 흥선대원군 잠시 재집권을 하게 되고, 청나라 군대가 개입함으로써 구식군인들의 봉기는 끝이 났다. 그리고 명성황후 민씨는 재집권을 했다. 요거죠. 간단하죠, 그죠? 그러면 이 이모군란의 결과가 또 중요한데, 이 결과로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명성황후 민씨가 권력을 잡았다는 겁니다. 다시 재집권을 한 거죠. 그러면 청나라 군대는 그냥 명성황후 민씨가 다시 돌아왔으니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엄청난 생색을 낸다는 겁니다. 민씨 정권한테. 그러면서 이모군란의 결과,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중국 청나라의 정치적 간섭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조선이 청의 내정 간섭을 받기 시작하면서 청나라에서 고문도 파견돼서 들어오고요. 그리고 조약을 하나 체결하게 되는데, 이 조약 이름이 좀 길어요. 조청상민 수립무역장정 이래 부릅니다. 조청상민 수립무역장정. 여기에 핵심 내용이 뭔가 하니까, 조선은 청나라의 속방이다, 속국임을 명시해 놓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일전에 앞에서 강화도 조약 때요, 일본 애들이 3개의 항구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 3개의 항구에는 일본인들이 머무르면서 장사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거류지 무역이라고 하는데, 일본이 이 3개의 항구, 부산, 원산, 인천에서 장사를 한다는 겁니다. 청나라는 일본보다 더 많은 혜택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일본 상인들과 다르게, 일본과 다르게 청나라는요, 내지 통상권이라서 또는 내륙 무역권이라 해서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장사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했던 게 조청상민 수립무역장정입니다. 그러면 이 조약이 체결된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니? 지금 개항장, 우리 강화도 조약 때 개항했던 개항장에는 일본 상인들이 있고요. 조선 팔도 내지에는 청나라 상인들이 있습니다. 이래 되면은 우리 조선의 상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결과로서 첫 번째로 정리하셔야 될 청의 내정 간섭, 그리고 조청상민 수립무역장정입니다. 일본도 가만히 안 있어요. 일본인 교관이 구식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공사관도 피습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겠죠. 그러면서 우리 조선과 일본이 제물포 조약이라는 걸 체결하게 됩니다. 제물포 조약의 내용으로는 당연히 배상금 지불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물포 조약으로 일본 군대가 우리 국내에 주둔하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의 주한미군 비슷한 개념인데, 일본군이 우리 조선 국내에 주둔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이모군란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 조선은요, 청나라의 정치적 간섭도 받고,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국방에 엄청난 간섭을 했던 게 이모군란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짧게 이모군란을 정리했는데, 다시 한번 마무리 지으면서 끝낼게요. 배경은 구식군인들의 차별 대우 때문에 일어난 게 이모군란이다. 선해청을 공격하고 일본 공사관도 피습하고, 그리고 궁궐로 난입을 했죠. 그러면서 명성황후 민씨는 도망을 가고 흥선대원군은 재집권하게 되고, 이 와중에 명성황후 민씨가 청나라한테 지원 요청을 했고,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 개입하면서 이모군란 진압 끝.
그리고 결과로서 청의 내정 간섭, 일본과의 재물포 조약으로 일본군이 국내에 주둔하게 되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모군란 정리하고 다음 강좌 때 갑신정변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